안녕하세요. 공단계에서 행정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 3편 조직관리 키워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직론 바로 챕터 1부터 갈게요. 저희가 조직론이 지금 챕터 5개예요. 조직론의 기본적 이해, 구조와 형태, 관리, 인간관계와 동기부여, 조직과 환경 적응 이렇게 이제 5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우리 조직론은 결국 뭐 배우냐면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 이걸 배울 거예요. 이거. 요거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조직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 결국 이 관료제 배우거든요. 관료제에서 탈관료제, 그 다음에 기능조직, 사업구조,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배우는 거고요. 요거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제 여기서 관료제의 특징, 문제점, 역기능 이런 것들 배우셔야 되고 탈관료제의 장점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에 대해서 배웁니다.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 신속성론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성원들을 으쌰으쌰 동기부여해야 되잖아요.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배울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관료제에서 벗어난 탈관료제, 뭐 위원회, 탈관료제, 학습조직 이런 것도 다 배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단원에서는 이 정부가 이제 민영화하면서 이 공공서비스랑 SOC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요 내용을 배웠으면요. 지금 우리 3단원에서는 여기 하드웨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 환경이 바뀔 때 이 조직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시조직 이론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성과를 강조하는 성과관리, 오늘날 성과관리 하잖아요. 이 성과관리 하나까지 배우시면 3단원이 끝이 납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하나씩 나중에 우리 챕터 끝까지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이 3단원의 주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무슨 조직 이론은 전문화 분업을 통해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관계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황론이 되는 거죠. 상황론. 오케이, 상황론이다 라고 보시면, 다양한 형태 말하는 상황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와 분업을 통해서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성은 고전적 조직 이론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2번 갑니다. 무슨 조직 이론은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해 생산성의 결정을 강조한다. 이건 이제 신고전적 조직 이론 되겠습니다. 무슨 조직 이론? 신고전적 조직 이론. 여기서 말하는 이 신고전적 쪽.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의 결정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냐? 우리 벌써 배웠죠. 메이오 등의 무슨 실험에서 시작된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 유발에 초점을 맞춘다. 호선 실험 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텔러의 시간 동작 연구지만 우리 여기서는 무슨 실험? 호선 실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호선 실험 아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 메이오 하버드 팀이죠. 하버드의 메이오 교수팀이 원래는 조명밝기하고 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즉 과학적 관리론을 연구하러 갔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거기서 보면 인간관계론의 기본이 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걸 나와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4번 갑니다. 이제 우리 조직의 종류인데 블라우스캇 분류인데요. 블라우스캇은 불어라, 공기업 호봉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공익조직, 기업조직, 그 다음에 호혜조직, 봉사조직, 공기업호봉, 불어라 몇 콜롬이야 공기업호봉 이렇게 배웠는데, 국민 일발을 수혜자로 하는 조직이며 국민에 의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민주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공기업호봉 중에 뭘까요? 공익이죠. 그러니까 국민 일반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츠버그죠. 민단기 사전임이라고 외웠는데 민츠버그 한번 들고 볼까요? 민츠버그 쭉 가져볼게요. 이게 이제 민츠버그의 다차원적 분류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가지씩 분류하는데 얘는 다차원적이죠. 왜냐면 환경하고 핵심 부분하고 조정 기제를 가지고 민, 단기, 사전임. 자,
자, 보세요. 크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잘 보시면 한번 보세요.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적 관료제가 전통적인 관료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임시체제를 에도크러시예요. 이 두 가지의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민츠버거는 단순 구조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입니다.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 직접 감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고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제 조직은 이제 반도체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업부제 조직이고 전문적 관료제가 이제 수술실, 그 같으면 의사들 말하는 걸 착착착착 수술하는 이런 전문적 관료. 저희 학원 같으면 저희들 강사들. 그게 전문적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핵심 운영 계층이 핵심 부문의 권력을 가지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다. 이런 게 민, 단기, 사전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기계적 관료제와 임시체제 사이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었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더 공부하고 싶으면요 좀 더 저희들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 민단기 사전임 이렇게 보시고 큰 틀은 아 요거 두 개인데 요거 세 개를 집어넣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민츠버거의 무슨 관료제는 낮은 공식화와 수평적, 수직적 분권의 특성을 가진다. 뭐예요? 민단기 사전임 중에 전문적 관료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제가 집도입니다. 자, 신의 손, 규대입니다. 때. 야, 오늘 어시 잘 부탁해. 수직적 분권이죠. 그 다음에 마취과 선생님, 마취 잘 부탁드립니다. 간호 선생님, 오케이. 그 다음 밖에 박 교수님 계십니까? 흉부외과? 오케이,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야, 피가 팍 터집니다. 안돼 막 잡아내야 돼. 막 오케이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공식화 딱 정해질 수는 없죠. 수평적 수익적 분권을 특징하는 건 전문적 관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적 조직입니다. 유기적 조직은 어떤 직무 범위, 인간적 대면 관계, 다원화된 의사소통 채널, 모호한 책임 관계. 유기적 조직의 에도크러시인데요. 대표적인 걸 팀제 생각하면 돼요. 수평적 구조. 그러면 이제 직무 범위가 어떻게 해요? 넓죠. 넓습니다. 같이 해야 되니까 넓은 직무 범위, 인간적 대면 관계, 다원화된 의사소통 채널, 모호한 책임 관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민츠버그의 뭐뭐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로서 단순하지만 동태정경. 단순한데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죠. 민, 단기 사전임에서 단순 구조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요. 단순하지만. 이때는 이제 스타트 같으면 단순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 누구냐면 데프트의 조직 유형이 그중에 가장 잘 나오죠. 그래서 1번 봐. 기기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 사이에 데프트는 5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총 7개를 말하는 겁니다. 기사 매수네. 다 기사님을 매수했어. 이렇게 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 수평구조, 네트워크인데요. 기능구조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의 수직구조고 그래서 영업, 생산, 기획 이렇게 묻는 거고요. 사업구조는 수평구조예요. 대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매트릭스는 기능구조, 사업구조를 엮었죠. 수직구조인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수평구조인 사업구조의 대응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 팀제 생각하면 돼요. 은행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싹 모였다. 이게 수평구조, 팀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는 핵심 역량을 두고 나머지는 다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기사매수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 가볼게요. 8번. 자, 뭐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지만 각 기능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이건 무슨 구조예요? 기능 구조 되겠습니다. 기능 구조.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업은 영업, 생산은 생산. 그러니까 영업은 영업대로 다 묶었고 생산은 생산대로 다 묶었고 기획은 기획대로 다 묶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했으니까 규모 경제는 구현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부서를 기능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정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되겠습니다. 뭐뭐는 성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지만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능구조랑 반대되는 걸 사업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구조. 사업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 안에 여러분 영업, 생산, 기획이 다 있죠. 야, 너희는 왜 반도체 이렇게 매출이 안 좋아? 왜 성과가 안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관리 체제에 유리한 게 사업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구조는 위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 구조와 무슨 구조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매트릭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구조적 통합이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단점은 이중이라는 거죠. 장점도 이중이라는 거고. 11번 되겠습니다. 뭐뭐는 조직 구성원의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조직 구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수평 구조입니다.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한다. 핵심 업무 과정. 이렇게 보면요, 은행 털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자, 이분은 우리 금고 따는 분, 이분은 우리 도주하는 분, 이렇게 딱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구조를 수평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 장치로 구성된 조직으로 네트워크 기관과 구성원들의 교류를 통한 무슨 관계? 여러분 믿어야 네트워크를 칠 수 있습니다. 뭐다? 신뢰 관계를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직론의 기본적 이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조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50% 밑으로 떨어진 걸 제일 많이 보면 조직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조직론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보시고 가볍게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번 저 깔끔하게 키워드로 내용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직까지 해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비주얼 행정학 공당에서 행정을 하게 하는 김기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